홍준표 후보 지지율 무야원 맞아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게 좀 뻥튀기가 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넣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좋은 후보가 좋은 재료를 가져갔으면 써야 되는데 예, 웃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요. 지방의회 어디까지 왔니? 좀 충격적인데 진행자도 인지도가 저렇게 낮은데 의원들도 좀 그 문제점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셔도 놀고 있진 않다는 거. 그걸 좀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은 칭찬을 이재명 지사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조금은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자 오늘 막점 막후는 젊은 피 두 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네. 많이 크셨습니까? 댓글에 그런 글들이 있어서. 많이 좀 컸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만큼 정치적으로 또 시사평론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 아닌가. 시사 성장판 아직 열려 있나 봅니다. 그럼 젊은 피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의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지금 반갑습니다. 최재형 캠프에 있는데 오창석 평론가 예. 데리고 가시죠. 최재형 TV에 무조건 출연시켜야죠. 오시면 저희 너무 좋죠. 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한번 뭐 그 모습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든든한 팩트체커 김준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 막전막후 형님들과 함께 하고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젊은 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 형님들이 낫습니까? 아니면 젊은 피들이 낫습니까? 속담이 두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묵은 생강이 맵다. 역시 형님들이 날카롭게 하는데 네. 좀 구태의연합니다. 그분은 아, 구태의연해요. 맵지만 늘 보던 맛이다. 네, 보던 맛이다. 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역시 또 다른 속담 새술은 새부대. 네. 네, 젊은 신진들이 네. 올라와야 된다. 네.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두 여기서도 분, 양쪽에 걸치시네요. 딱 한쪽 스탠스를 절대 이게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못 하시나 봐요. 본능적으로 네. 한쪽 기울일 수 없는 야. 딱 중간을 걸어가야 되는 놀랍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상승 기류를 타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충청의 아들로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참 어이가 없다. 최근에 와서 당을 지금 당대표를 흔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용납이 됩니까? 갈등의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되도록 자, 홍준표 후보 지지율 두 자리예요. 범보수권 후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는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제가 최재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안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라고 역선택 저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지금 한 거죠, 벌써? 네. 그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 홍준표 대표가 기존에는 조금 이제 낡은 좀 꼰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 편을 시원하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젊은 리더를 인정하는 그렇게 많은 모양으로 보여져서 2030의 지지를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또 꼰대 이미지도 많이 희석시키신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간 넥타이만 매시고 이게 말하는 내용도 센데 말하는 태도도 되게 강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막 파란 넥타이 매시고 말하는 태도 자체는 예전보다 글쎄요 약간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기존에 비해서는 좀 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다. 아하.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월 27일, 28일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21.7이었어요. 야권 적합도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20대가 23.7, 30대가 24.5, 40대가 23.2. 그래서 다 20, 30, 40이 다 1등입니다. 지금. 네. 야권 후보들 중에서. 그리고 호남에서 25.2, 진보에서 26.3, 민주당 지지층에서 26.4. 이것도 역시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거냐, 역선택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죠.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섞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섞여 있다고 이거를 봐야 된다. 뭐 어떤 역선택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야 차라리 홍준표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놀라운 게 홍준표 의원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넓고 구태연한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무적, 정치적 기민함이 가장 빨라요 보면. 비전 발표회 끝났을 때도 사실 다 그냥 묻힐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학예회 같아요. 꼭 학예 발표겠네. 학예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이거 한마디로 모든 이슈를 그냥 본인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아닌 비주류 홍준표로서의 매력이 지금 좀 발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타이밍이 좋았던 게 사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말을 조금 아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말 한마디 하면서 언론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근데 그 자리를 사실 홍준표 의원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뭐 정치에 관련 있는 커뮤니티들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쉬고 있을 때 그걸 꿰찼다 이렇게 꿰찼다. 보는 게 맞겠죠. 선택은 없고 홍준표의 개인기다. 그래요. 좀 있어요. 역선택이냐 아니면 중도의 외연 확장이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선택이 지금 단기간에 아주 조금 작용할 수 있지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약간, 그 요인은 가장 후순위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돌고 돌아 원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급부상한 이유는 원래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가 괜찮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부상했습니다. 근데 탄소 중심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1일 1망언, 1인 1 실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또 충청 내려가서 충청 민심 잡는다고 해서 박덕흠 의원이랑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도움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점을 이용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망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최재형 후보가 그걸 받길 바랬는데 최재형 후보도 사실은 못 미쳤어요. 한 번 더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홍준표가 그래도 준비돼서 저런 실수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여론조사죠. 내부 범보수권 2위 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46.6대 6에서 29.1로 1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른 외부의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7.5%가 전주 대비 1주 만에 하락했다는 것은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역선택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선택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수 있으나 그 요인 중에는 가장 후순위고 가장 첫 번째는 후보의 매력도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안정감 보이는 것이 홍준표 후보니까 여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기류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홍준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너무 강해 보여서 사실은 저 후보가 본 후보가 되면 진짜 정권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토론회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윤석열이 본 후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이런 기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후보의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그 경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것을 저는 따를 것입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경선 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느닷없이 심판이 들어와서 이 룰을 바꾸겠다고 덤비면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확정안이 있는데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좀 더 연구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결론 짓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5일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는 뭐 필요는 하지만 일단 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최재형 캠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 좀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접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 지지층 분들에게 그런 본선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데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홍준표 의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이니까. 지사, 네.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거의 다 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네, 그렇죠. 민주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좀 왜곡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실제 보수 후보에게 표를 줄 분들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약간 뻥튀기 된다는 게 있고, 특히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컷오프 뭐 8명 뽑는데 최재형 후보가 거기 못 들어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수치 같은 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택하는 거를 넣어버리면 마치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고 양강 구도인 것처럼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역선택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역선택이 일부 넣어져 있어서 조금 부풀려진 왜곡된 정보를 우리 지지층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게, 다른 당 경선까지 참여해서 뭐 어느 정도 이게 생각을 해서 역선택까지 할 정도로 열성적인 정치 고관여층이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어때요? 진짜 그런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이든 예. ARS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선 후보 지지하십니까? 범 여권에서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범 야권에서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숨가쁘게 물어봅니다. 딱 예. 물어보는데 범 야권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갑자기 맞아.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홍준표를 찍어야 되겠어. 아니야 유승민을 찍을까?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호감도입니다. 호감도. 그러니까 왜 윤석열 후보가 낫냐? 그러니까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한테는 윤석열은 배신자이자 조국을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난도질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비호감도가 정말 센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몇 개 보면은 비호감도 1, 2위 하는 게 보통 윤석열, 이재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아, 원래 그 자리에 있었죠.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발정제 뭐 얘기하시고 뭐 그러면서 안 좋았어요, 이미지가 되게. 근데 어느새 다 잊은 거야, 사람들이. 그 20대는 잘 못 들어봤어. 그 뭐 정제 이거 못 들어본 적도 없죠, 그거를. 지금 얘기 안 했으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캠프에서 고민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역대 대선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당 공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넣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할 거는 뭐냐? 비호감도를 낮춰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꼭 진보층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비호감도가 높게 나와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그럼 그거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바꿨다가 또 저렇게 바꿨다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죠. 자, 역선택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지만 또 한 명의 후보가 뜰 듯 안 뜨네요. 유승민 후보입니다. 참 유승민 후보 3위긴 한데 너무 밑에 있는 3위라서 지금 1, 2위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2위는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뭐 의미가 없는 지지율인가요? 어떻게 좀 따라 붙습니까? 전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상승해요. 네. 근데 금리를 이제 옥죄면 다시 풀리죠. 그래서 실적 장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기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사퇴하면서 상장 폐지됐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주식 시장에 비유했으니까. 자진 상당 폐지죠. 자진 상장 폐지면 자진 폐업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라고 사라졌죠. 하고요.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일간 후보 등록하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등록을 안 했으니까 빼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장된 지는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딱히 상승된 적이 없었던 하태경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지지율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4강 체제가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을 자연스럽게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흡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올라갔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를 지켜보면서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바로 최재형 후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이 젊고 유능한 또 정치인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창석 평론가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천하람 변호사는
못할 것 같아. 이게 하면 본인이 본인을 비판하는 상황이 되는 네. 거니까 평론가가 직접 좀 얘기해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왜 필요하고 그럴까요? 소중한 자원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네. 살짝 돌려서 비유하자면 예? 윤석열 캠프에서 최근에 MZ세대를 잡겠다고 민지야 부탁해라는 이상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민지가 도와달라는데 한번 들어줘야지 하면서 공약도 없고 그냥 청년특보 장해찬, 예. 대변인 김병민 그냥 회의하는 장면하고 그냥 끝나고 단체 사진 끝납니다. 이게 김병민 대변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뭔가 조회수가 7만 회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다자간 후보에서 아직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후보의 홍보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낮아요. 낮다. 너무 낮습니다. 제가 출마했던 사하구도 유권자가 16만 9천 명입니다. 자기 얘기까지 한 지역구의 후보도 한 지역구의 유권자도 안 볼 정도의 낮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가끔 후보의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후보의 정무적 판단력이 없으면 아주 좋은 재료들을 가져와서 가장 질 낮은 음식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최재형 캠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가 좋은 재료를 가져갔으면 써야 되는데 이상한 재료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 표심을 자극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매력을 떨어뜨리고 중도 확장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 데려갔으면 이 사람 말 듣고 좀 제발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칭찬인 듯 아닌 듯한데 좋은 재료라는데 맛 대가리도 없다는 능력은 있으나 가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얘기를 공감하십니까? 해주셨어요. 좋은 재료인데 맛은 때가리도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이야. 우리가 질문한 우리가 좀 무안해지고 미안한데 웃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장해찬 청년특보, 김병민 대변인,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실력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거는 뭐 인정받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스카웃돼서 간 건데 이 사람들 얘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도 한번 얘기를 하죠. 장석 평론가는 사위권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되게 서운할까요? 원희룡 후보. 네. 5인가요 그러면? 뭐 하여튼 언급은 안 했는데 이분도 뭐 이슈몰에 성공을 했지만 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 동정 여론만 좀 키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0억 재산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행보가 좀 통할까요? 네. 어떨까요? 김준 기자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지금 빅포, 야권의 빅포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좋든 나쁘든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어요. 네. 뭐 이거 다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뭐 이를테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배신자라는 닉네임도 있고 합리적인 어떤 경제통 이런 게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 하지 않는 뭐 검사, 강골 검사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는 약간 개그감 있는 약간 막말도 하는 꼰대, 뭐 정치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 다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없습니다.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학력고사 1등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학력고사 1등 그거 하나 빼놓고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떠오르는 게 학력고사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실패했다. 일관성 있게 뭐를 계속 쭉 밀어붙여가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이준석 대표처럼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못 만들었다라는 거 첫 번째고 뭘 원하는 건지 얘가 지금 행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 정말 한때는 한 40% 엄청나게 독주를 하다가 지금 많이 추격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장모라든지 처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안에 내재되고 있는데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묘소가 있으면 상대이긴 하지만 한번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답이 없다고요? 왜냐면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는 너무하시네. 적어도 대통령 선거는요. 답이 없다고요? 네. 적어도 대통령 선거는 정당보다 사람에 많이 기인합니다. 저 정당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저 사람을 믿어봐야겠다.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지방선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내가 뽑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름 몇 명이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잘 못합니다. 정당대로 가요.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 문제, 그 사람이 살아온 걸어온 길 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돌파하기에는 묘수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좋다,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경제 살리겠지. 이 여론이 흔히 말하는 보수의 가장 큰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를 예비 경선 때 꺾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그 경제라는 키워드가 윤석열 후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경제 전문가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지. 평생 검찰총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하나 정도는 지금이라면 내비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면 거품처럼. 조언 맞나요? 조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주 악담 같은데. 없다는 게 조언이 만들면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근데 지금 부동산 공약들을 좀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대선에 대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 원가 주택 공략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는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을 잡고 또 묘수를 발휘할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이 커진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저기 이재명 거 카피했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다 공약은 고만고만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의 키포인트가 어디였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네. 서울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충청도에서 많은 표를 가져간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92년 대선 이후로. 또 하나 뭐 모든 선거는 아닌데 여성표 지금 2000년대 이후로 모든 뭐 총선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두 번 빼놓고는 여성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대부분 다 이겼어요. 네. 자, 이게 뭐냐. 지금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은 찍을 후보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여성 지지율 2030 지지율 굉장히 낮아요. 높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형수 막말 논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높지 않아요. 홍준표 후보도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이걸 여성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한다 내가 보니까 지금. 저희 최재형 후보가 가져오고. 최재형 후보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진짜 맞아요. 교회 장로님 같거든요. 그리고 가족적이고 되게 가족적이고 그 부인과도 사이가 좋고. 근데 이제 애국가 하는 게 저 집 며느리는 싫다 약간. 그게 사실은 좀 그렇게 보인 부분들이 실제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를 좀 캠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홍준표 의원은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 된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 2강으로 갈 수 있을까? 양강 구도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1강 1중으로 마무리가 될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무야홍 맞아요? 지금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토론회일 것 같아요.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 이재명 후보를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다 때리듯이 윤석열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다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토론회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가 어버버하거나 답변을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거 본선 나가면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쏠림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정권이 탄생하면 개국 공신들이 서울 청와대 앞부터 천안까지 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나도 도왔어요, 나도 도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캠페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캠페인은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홍준표가 더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순간 빨리 내가 개국 공신이 되기 위해서 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줄수로 간다는 거죠. 이 터닝 포인트는 사실은 밑바닥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토론회를 끝으로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글쎄 모르겠지만 추석 전후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토론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양강 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사이다 같은 면모를 벗으려고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경선 초기에. 근데 그래도 사람 안 변한다라는 평가 받았거든요. 뭐 바지 발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 진영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손꼽히던 분 중에 한 분이 홍준표 후보였거든요. 그게 요새 약간 이미지가 희석되어 있을 뿐이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런 과거에 발목을 잡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다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골든 크로스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강 1중 2약.
뭐 이 약까지는 아니고요. 일강 일- 그래서 저는 삼중?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 네. 게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제가 봤을 때 토론회에서 아주 많은 지지율 상승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토론회를 어지간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많이 했죠. 벌써 많이 했고 네. 특히나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 면모 보여줄 거고 못 이깁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날카롭게 이렇게 하고 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낮춰놓은 우리 최재형 후보가 토론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멘트는 최재형 후보 기준으로 말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김준 짧게 기자. 얘기할게요. 예. 자, 민주당의 그 후보를 뽑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보통 네. 뭘 얘기합니까? 호남 표심 얘기하죠. 네. 호남 표심 그리고 40대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TK 표심, 그렇죠. 50대, 60대 표심이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떠오른다고 해도 네. 당내 주류는 윤석열을 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류를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하고 그 표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이거는 홍준표 본인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소위 말해서 엄청난 삽질을 해가지고 확 빠지면은 홍준표 후보한테 기회가 올 텐데 양강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여전히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아직도 매우 높다. 네.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자, 무야홍. 무조건 야당 대표는 홍준표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쫓아가는 모양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직 좀 쫓아가기는 좀 부족한 부분,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바꿔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뭐 최재형 후보 또 다른 유승민 후보까지 다 선전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